지난 13일입니다. 지난 네. 13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 박정희 한판승부에 출연해서 합리적인 인사가 방통위에 간다고 해도 기존에 편향적으로 해왔다는 것을 금방 바로잡을 수가 있을까 의문이다. 방통위원장의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람이 가서는 언론개혁이 어렵다. 어처구니가 없어. 이동관 특보를 언론계 일부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익투포 같은 사람이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진짜. 이런 주장, 그러니까 언론 개혁이 매우 필요한 사항인데 그런 측면에서 센 사람이 언론도 경험하고 추진력도 있는 인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진짜 아유, 나 진짜 방송이나 말을 못 하겠는데 네, 제가 네. 언론학자 한 사람으로서 언론학자시죠, 맞아요. 언론을 그따위로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의원을 하고 있다는 게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이용호 의원도 기자 출신이죠. 그 기자 출신 그따위로 얘기하면 되겠어요, 진짜? 음. 아니 100번 양보해서 기자란 사람이 그런 자세로 본인은 기사 생활 하셨어요? 아니 기자가 합리적이면 안 되고 상식적이면 안 돼요? 그러면 기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편파적이어야 돼요? 기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권력이 지향적이어야 돼요? 기자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거 그거 만들어내기 위해서 막 써도 돼요, 기사를?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합리적인 사람이 가면 안 된다고요? 상식적인 사람이 가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나 이제 언론 환경이 방송이 이른바 민주노총 성향, 민주노총 소속의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언론이 그렇게 민노총 소속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는 센 사람이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아니 언론은 뭘 개혁을 하는데 자 보세요. 언론을 개혁한다는 말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언론을 개혁을 한다면 뭐 노동개혁도 저는 그래서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언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보면 언론사를 뭔가 손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언론사를 정치 권력이나 권력자가 손을 보겠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박정호 기자도 기자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네. 언론에 어떤 재갈을 물리거나 아니면 어떤 언론의 공권력이 투입이 돼가지고 뭔가 바꾸려고 시도하가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방송법에도 명확하게요. 제작에 관여하는 어떤 행동도 다 금지해놨어요. 그럼 법적으로 처벌받게 돼 있어요. 방송법 4조에 보면 외부의 권력, 그러니까 경제 권력 또는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편성 책임자도 제작에 관여하면 그건 처벌받게 돼 있어요. 못하게 막아놨다니까요. 네.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건 자율적으로 언론이 운영되어지고 제작이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용호 의원이 말하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네. 언론이 일단 이분의 시각은 언론이 노조에 장악돼 있어. 뭐가 장악돼 있는데요? 아니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언론이 어떻게 노조에 장악이 돼 있다는 거죠? 노조가 원하는 대로 언론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면 노조가 언론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언론의 보도에 좌지우지하고 있습니까? 그런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는데요, 대체? 아니 언론에 그러면 노조가 사장하고 뭐 다 해야 돼. 그리고 예전에 노조했던 사람이 진급하고 이러면서 노조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모르겠는데 네. 언론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국장급이나 이상 되면 이제 간부급이 되면 노조를 탈퇴해야 되잖아요. 예전에 노조했으니까 이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되면요. 모든 사람이 다 걸려 그러면 안 걸릴 사람 누가 있어요? 그냥 말단 직원일 때는 다 노조 하잖아요. 그렇죠. 노조한 게 잘못이에요? 노조가 그러면 노조를 아예 안 하고 처음부터 말단 직원부터 평생토록 직장생활하면 노조 한 번도 안 한 사람만 사장해야 돼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노조를 자꾸 악마화하는데요. 노조가 뭘 악마입니까? 네. 아니 노조는 법에 보장돼 있는 활동이에요. 그 노조 활동하는 게 무슨 주홍 글씨예요?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대체?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의 사장은 그리고 MBC 출신도 아니에요. MBC 사장이 YTN 출신이에요. 그렇네요. YTN. MBC 같은 경우는. 네. 근데 그 사람이 MBC에 노조를 한 적도 없고 무슨 노영 방송이라는 거야. 언론 노조가 그러면 원하는 대로 MBC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요. 네. 언론을 뭘 개혁을 하는데요. 내가 진짜 심한 말을 못 하겠는데 네. 국민의힘이 언론에 갖고 있는 그 가치관, 생각 그거나 개혁을 하세요 제발. 언론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동관 수석이 예전에 홍보수석 할 때 국정원에 요청해서 만든 자료 아시죠? 네. 최근에 다시 또 네. 긁어졌어요. 고민정 의원이 또 거기서 본회의에서 얘기했잖아요. 거기 보세요. 아니 좌파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사람들 다 퇴출시켜야 된다. 그게 언론을 아주 그냥 자기들 언론 자체의 역할이 사회적 공적 기관으로서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는데 그걸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하는 시도예요. 이게 반언론적인 그걸 개혁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를. 네. 근데 무슨 언론 개혁을 하겠다고. 그리고
언론은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생각과 판단하는 사람이 네. 언론 정책의 수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예전에도 언론 탄압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보낸다고요? 그 발상 자체가 썩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언론을 정치 권력의 신여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걸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걸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해요. 저런 분이 어떻게 기자 출신이고 의원이지? 는 이해가 안 되고요. 저분 예전에 뭐 민주당 무소속 있다가 들어갔나? 무소속 있다 국민의힘을 갔죠? 저분이 무소속 국민의당에서 있다가 무소속으로 이제 갔다가 국민의힘으로 간 저기 상황이죠. 이제 임실 어디예요? 저분이 전북 임실. 네, 네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재명과 생각을 같이 하는 분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출마를. 예.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네, 순창군. 네. 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잘 그래요. 그 부분 잘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성준후입니다. 이름이 성준후인데 경기도에서 청소년 수련관 원장을 했던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저 이용호 의원의 잘못된 행동을 심판하기 위해서 거기 가 있습니다. 성준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몰랐던 이재명 상황인데.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할 때 같이 네. 일을 했던 분이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 성준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이 남천동 성장후 이재희 대장님께서 예. 오마이뉴스 이재희 두목사쇼 강성범 TV 제가 다 출연하는 보려고 거. 노력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민주시민으로서 배우고 알고 있기 위해서 화이팅입니다라고 실시간 후원 해주셨고, 아이,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일본에서 항상 함께해 주신 섬나라님께서 섬나라님, 예. 박 기자님, 최진봉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사하시면서 저 유튜브 멤버십도 가입해 아유,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실시간 후원 받고 있고요. 최진봉 교수님이 다음 주에는 꼭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마실 수 있게 오늘 실시간 후원 슈퍼챗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도 많이 가입을 해주시고요. 슈퍼챗 함께 해주시고 오마이TV 구독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언론 학자시니까 더 이제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번에는 이것 좀 여쭤볼게요.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KBS, EBS 방송 수신료죠. 이걸 분리징수하기 위해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자 이틀, 그러니까 이제 그저께죠. 그저께 방통위가 전체 열어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상정하고 안건을 접수한 지 이틀 만에 입법 예고가 된 거예요. 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속도전처럼 느껴지는 맞아요. 그런 상황인데 또 방통위가 입법 예고 기간도 10일로 전했습니다. 너무 짧아요. 원래는 입법 예고 기간이 40일인데 40일. 줄였습니다. 긴급한 사안의 경우 법제처와 협의해서 단축할 수 있다라는 게 방통위 설명이에요. 온갖 꼼수를 다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때문에 그게 줄일 수밖에 없다.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예요, 그게? 무슨 의미에서? 그래서 26일까지 방통위에 아니면 국민참여 입법센터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내라 이런 건데 낸들 무슨 받아나 드리겠어요? 결국 오는 28일 의결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의결, 대통령 제가 이걸 통해서 7월 중순 전에는 이게 공포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럼 이게 뭐냐면 이 한국전력이 이렇게 전기 요금 받을 때 같이 이제 이 항목이 들어가서 내게 돼 있는데 그 이제 분리징수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속도전이 되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사례가 이게 TBS 사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아, TBS 사례와 비슷하다. TBS가 오세훈 시장이 시장되고 나서 예산을 완전히 반으로 깎아버렸잖아요. 그렇죠. 피해자 아니세요? 뭐 저도 피해자 중에 한 명이죠. 지금 출연하고도 2만 원 받고 있으니까 출연료를. 그러니까 저희도 안 될까요? 저희도 여기가 무슨 작은 언론사 이것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TBS를 억압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산을 깎는 거였어요. 그렇죠. 서울 돈줄을 막는 거죠. 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다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TBS 프로그램들이 청률이 높았어요. 청취율이 기억나시죠? 김어준, 뭐 신장식 이런 사람이 거기서 했을 때.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제작할 수 없는 없어요. 환경이 왜냐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모시려면 출연료를 지급하면 출연료를 줄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작가들이 다 사라졌어요. 예전에 제가 TBS 다닐 때는 작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대본 쓰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지금 다 PD가 해요.
PD는 정식 직원이잖아요. 작가들은 프리랜서고. 그렇죠. 그러니까 월급이 프리랜서들- 나오는 그렇죠. PD가 한다. PD가 하고 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출연자들이 물 같은 거 마셔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PD들이 돌아가면서 사요. 자기 돈으로. 아. 그 정도까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방송을 제작할 수 있는 네. 환경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송 제작을 못하게 만드는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네. 그리고 나니까 조직원들이 무기력에 빠져요. 그러면 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자기들 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그게 오래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도자한테 압박을 하기 시작해요. 아. 돈 좀 받아오라고. 경영진. 그러면 이제 문제가 TBS가 최근에 뭘 발표했는지 아세요? 무슨 뭐 쇄신 방안 이런 걸 발표했어요. 네. 시사 방송 안 하겠다. 거의 저는 그게 쇄신인가 아니면 시에 이제 예산을 빌미로 해서 시가 압박을 하니까 그게 그냥 받기 위해서 반성문 반성문. 수능 그 정도 수준이라고 네.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방송사가. 근데 KBS 수신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KBS 저 혁신한 발표가 저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번에 지금. 있었던 네. 혁신한 발표. 저거는 진짜 나 네. 들으면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거 이제 돈 뭐 70몇 억인가를 추경 편성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시장은 통과를 시켰는데 시의회가 통과를 아직- 했는데 시의회도 네. 지금 국민의힘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숫자가. 예.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를 했을 수 모르겠어요.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확인은 안 되는 거지만 저런 걸 발표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뭘 혁신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혁신할 게 없어요. 별로. 왜냐면 지금 뭐 그렇게 문제를 삼았던 사람들 다 나갔잖아요. 김호준도 나가고 뭐 주진우도 나가고 신장식도 나가고 아나운서들 해요 지금 진행을. 근데 뭘 혁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KBS를 그런 똑같은 루트로 가고 있다. 왜냐면 수신료가 한 정확히 뭐 약 7천억 정도 네. 돼요. 그거 받는 돈이. 근데 만약에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한 3, 4천억 정도가 빠져나갈 걸로 예상이 돼요. 왜냐면 첫 번째는 지금은 이제 분리징수를 안 하고 함께 받으면 네. 그 돈을 그러니까 걷는데 들어가는 인건비가 없어요. 물론 수신료에 한국전력에 수신료를 걷어주는 대가로 주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2,500원 중에 169원인가? 한 170원 정도 준다고 그러니까. 떼준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로 하면 얼마겠어요? 네. 그게 전체로 하면은 얼마 정도 될까요? 400억 400억. 많이 주죠.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이걸 듣고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이건 약간 옆으로 빠진 얘기인데 네. EBS는 얼마 받는 줄 아세요? 수신료를? 2,500원 중에 70원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누가 더 많아요? 한국전력이 아. 많아요? EBS가 많아요? 한전이 더 많이 받네요. 당연히 받아요. 2배를 받아요 거의. 음.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KBS도 반성해야 돼요. 네. 저렇게 수신료 받아가지고 EBS도 한전에는 많이 줘야 되는데. EBS 그럼 너 EBS 준다고 막 자랑을 해. EBS보다 한전이 훨씬 더 많이 받아가요. 한전이 400억을 받아가고요. 네. EBS는 200 몇 억밖에 못 받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그건 제가 예전부터 문제를 음. 지적했던 건데 아무튼 KBS가 안 바꾸고 있고 네.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분리징수하는 거 반대하지 않는데요. 이 시기에 왜 그러면 대통령실이 이걸 꺼내 들었냐의 문제예요. KBS 길들이기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TBS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게 돈줄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KBS 2는 지금 광고를 해요. 그렇죠. 그럼 KBS 1이 영향을 받겠죠. 네. 1차적으로는. 네. 그럼 KBS 1 같은 경우에 400억을 주지만 만약에 이제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누군가가 돌아다니면서 돈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네, 네. 그럼 징수원. 그 징수원에 대한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요. 뭐 아르바이트를 인건비가 하든 나가겠죠. 인건비가 그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렇겠죠. 400억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고. 그렇겠죠. 전국을 예. 돌아야 되니까. 두 번째는 징수율이 확 떨어져요. 음. 예전에 시청료라 그랬어요. 박정우 네. 기자. 기억나요? 수신료가 시청료일 때 있었나요? 나이가 지금 있었긴 있었죠. 네, 어렸지. 81년에 시작된 거 아니에요? 85년. 81년에 어. 2,500원이 된 거고 85년. 85년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이제 그 거부 운동이 시작됐다고. 거부 운동이 시청료 거부 운동. 그래요. 천주교에서 시작을 했어요. 기억이 안 사실은. 납니다. 그건. 어려서 너무 예. 어려서. 젖병 빨고 있었구나. 그때 초등학생이었을 거예요. 초등학생이었어요? 예. 그러면 사탕 빨고 네. 있었겠군요. 팀장은 잘 알 건데 어쨌든 네. 그래서 시청료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시청료 거부 운동을 천주교를 중심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땡전 뉴스. 전두환. 그러니까 9시만 되면 전두환이 나오는 거야. 네. 자, KBS 9시인데 딱 네. 띠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께서 맨날 이래요, 맨날. 아. 너무 화가 나요, 국민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못 내겠다. 이거 KBS 바꿔라. 네. 그래서 시청료 거부 운동이 있었던 아하. 거예요.
그래가지고 증수원들이 오고 그 당시 증수원들이 다녔었어요. 그 당시에는 저 한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그래서 증수원이 다녔는데 오면 네. 안 내는 거야. 나 못 낸다. 우리 그 TV 운동. 안 봐. KBS 안 봐. 그래가지고 증수율 50% 싸웠겠네 막. 싸웠죠. 네. 근데 뭐 싸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증수원이 강제로 그렇죠, 돈을 그렇죠. 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돈 내면 영수증 주거든 2,500원. 네. 그러면 이제 돈 2,500원 주고 이렇게 받았어. 아.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 이게. 근데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되면 집에 이제 사람 없으면 못 봤죠. 그렇죠. 갔는데 나 TV 없어. 아니면 KBS 안 봐. 안 봐. 안 내.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럼 징수율이 지금보다 50% 이상 떨어져요. 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반은 날아가는 거야. 음. 그러면 제작? 지금 7천억 중에 반 네. 정도 날아가고 그다음에 징수원들 그 운영비 써야 되고 이러다 보면 비용이 이제 한 3분의 2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하. 그럼 운영이 가능하겠냐고요, KBS가. 그럼 이렇게 되면은 KBS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할 것이고 못하죠. 이걸 지금 정부도 알 텐데 네, 네. 알면서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결국 길들이기. 그렇죠. 길들이기죠. 그래서 TBS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음. 저러니까 혁신안 내잖아요. 아하. TBS 혁신안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시사 방송 어, 안 한다. 이렇게 이런 거?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대신 예산 좀 주세요. 아, 요렇게 한국선언 네. 같은 그렇게 비슷한 느낌의.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BS 혁신안 발표라고 하는 것이 공정성 저는 웃겨 죽겠죠. 저기 공정성 강화와 무슨 연관이 있어요? 시사 방송 안 하는 게 공정성 강화예요? 음악 방송만 하는 게 공정성 강화냐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국민의힘이나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김어준, 주진우 그다음에 신장식 잘랐잖아요. 네. 그랬으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그래도 안 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진보 진영 있는 사람 다 출연 금지시켜. 예컨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제 말은. 그렇겠네요. 그런 압박이 돈을 가지고 압박을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네, 네, 구성원들 당장에 입장에서는. 먹고 네.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KBS도 그렇게 길을 들이는 거야. 아. 그럼 구성원도 처음에는 반발하다가 나중에는 무기력해져요. 아.